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를 살지 말지 고민된다면 이라는 주제와 함께 짧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전고점 대비 31.12%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근에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떨어진 종목은 팔란티어 뿐만이 아닌 나스닥에 포함된 대부분의 성능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장주들의 주가가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되자마자 뒤바뀐 태도 때문인데요. 테이퍼링하는 속도를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하루빨리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나스닥의 주가는 이렇게 꼬꾸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 또한 이렇게 25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죠. 연준이 머지않아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는 환경 아래 하에서 팔란티어의 프리마켓은 3%인데 저희 투자자들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함께 대응을 해야 할까요? 팔란티어는 지금 24.5의 PS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조정을 받기 전에 이렇게 34.5 정도 했던 PS 멀티플 대비해서는 꽤나 많이 내려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으로를 위해 대응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 팔란티어는 비싼지 아니면 저렴한지 알아봐야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팔란티어를 다른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의 매출 성률입니다. 팔란티어의 매출 성률은 지금 이렇게 36% 정도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다른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회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 성률은 이렇게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중간값이 43%라는 것을 봤을 때 팔란티어의 매출액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의 매출액 성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 매출액 성장률이 감안된 EV Sales Multiple을 Next 12 Month in NTM 기준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EV Sales 기준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는 이렇게 19.4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간값인 17.9보다는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오늘날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팔란티어의 매출액 성장률은 주변 peer 기업들보다는 낮은 편에 속하는데, 반대로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은 엄청 고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간값보다는 살짝 높은 편에 속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은 주변 peer 대비해서 살짝 고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Rule of 40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Rule of 40란 SaaS 회사들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Software as a Service 회사의 매출 성률과 Free Cash Flow의 비율을 더했을 때 40% 이상이 되면 좋은 회사고요, 40%가 안되면 나쁜 회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란티어의 매출 성률과 지난 12개월간의 Free Cash Flow 비율을 더한 결과 팔란티어는 50%로 딱 중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는 지난 12개월의 Free Cash Flow를 기준으로 봤으니 지금 현재인 여기 Current Free Cash Flow 비율을 더했을 때 팔란티어는 63%로 Rule of 40 관점에서는 지난 12개월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매출액 성률 관점에서 봤을 때 팔란티어는 지금 현재 조금 고평가 영역에 있긴 합니다만, 팔란티어의 매출액 성률과 Free Cash Flow 비율까지 감안한 Rule of 40 기준으로 본다면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평가라기보다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고평가가 아닌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것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대응하기 앞서서 앞으로의 전략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팔란티어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팔란티어의 PS 멀티플이 2021년 기준 19.31까지 떨어지면서 주가는 15.01달러까지 추락하는 케이스입니다. 15달러까지 떨어지면은 지금 기준에서 약 20% 정도 더 떨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실제로 20% 더 떨어져서 15.01달러까지 떨어진다면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팔란티어는 꾸준히 매출 성률을 30%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상대적으로 덜 나쁜 케이스는 바로 팔란티어의 PS 멀티플이 23.18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팔란티어의 PS 멀티플이 24.5니까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에서 약 4% 더 떨어져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18.02달러까지 떨어진다면은 팔란티어는 이제 저평가역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매출 성률이
30% 정도를 유지해준다는 기준 하에서 말이죠.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시나리오를 위주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bullish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란티어가 2022년쯤에 30.90 정도의 멀티플을 받게 된다면은 팔란티어의 주가는 31.17달러까지 오르면서 지금 기준에서 65.80%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PS 멀티플 30 정도를 인정받으려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팔란티어가 연 매출 승률 30%가 아닌 45에서 50%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실적을 봤을 때 팔란티어는 매 분기마다 꾸준히 이렇게 35% 이상의 매출 승률을 보여줘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란티어의 매출 총이익률인 크로스 마진은 8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부채인 219밀리언 달러 대비해서 현금 2.38빌리언 달러는 팔란티어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한 상태이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팔란티어를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적정한 그릇 내에서 조심히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제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기다림의 끝에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팔란티어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